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고요.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상향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생활기록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높은 학교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으며,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 주광이 엄청나게 뿜뿜 들어갔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합격한 생활기록부와 불합격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죠. 자, 합격한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이제 어찌 보면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불합격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학과를 바꾼다든지 네. 학교를 낮췄으면 분명히 가능했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담에서 아이의 욕심,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향으로 적고 학과를 전혀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이게 합격한 생활기록부다, 불합격한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생활기록부를 제가 분석을 좀 했는데요. 이건 아마 컨설턴트마다 조금씩 아마 다르실 겁니다. 네. 자, A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빼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히 1학년 자율활동에서는요, 리더십, 말 그대로 뭐 학급에 뭐 반장을 했을 수도 있고 부반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 자율활동에서 팀 활동을 할 때 부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리더십을 나타냈고 수학 발표를 했고, 그리고 로봇 원리와 작동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고, 경주 로봇 프로그래밍을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컴퓨터 역사, 그리고 순서도 정립, 기본 프로그래밍, 비교 분석, 프로그래밍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비교하고 분석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죠.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는 직업인 멘토링인데, 가끔 보면 직업인 멘토링이 자기가 원하는 들어가서 못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랑 웹 디자인 정확하게 잘 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요, 또 바뀌게 되죠. 자, 관광지 디지털 안내문 원리를 이해했어요. 자율활동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관광지에 있는 이런 디지털 안내문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죠.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로 안내해주는 경향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파악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적혔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는요, IoT의 센서의 구성 요소, IoT 보안 사례 분석, 그리고 프로그래밍 변경, 코딩 이해. 네.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은 컴퓨터 쪽이나 프로그래밍 쪽이다. 네. 말씀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왜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이런 사회인식을 조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정보보안이더라.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조사를 했고, 인터넷 윤리 연구활동을 수행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윤리적인 문제는 뭐 이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로 활동에서 스스로 찾아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윤리의 중요성을 알고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3학년은 이제 어찌 보면 1, 2학년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먼저 자율활동에서는요, 나일론 합성 실험을 하고 오케스트라 합주, 연주, 자기주도적 협력을 했다. 그러니까 협동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오케스트라를 활동하게 되면요, 여기서 자기주도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거죠.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 산물 인터넷 기술에다가 모바일 기기에다가 워치 응용 앱을 본인이 직접 한번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알람이라든지 쉽게 자기가 앱을 만들어서 어플로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낙차 실험 오류 줄이기 위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낙차에 대한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본인이 직접 짜봤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 방금 모바일 기기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같은 경우는 전공 탐색 검사 후 전공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나 소프트웨어가 계속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술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활동을 보니까 창체 활동이죠. 네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좀 벗어나거나 좀 주제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네. 1학년 때는 많은 이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네네.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벗어난다기보다는 뭐 실생활에 대한 연구나 혹은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심화 탐구를 네. 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네. 뭐 진로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나의 전공이 뭐 정보 보안이나 컴퓨터 쪽으로 연결해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도 보였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류를 조금 해결하려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본인이 프로그래밍 한 것들을 적용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에서 어떤 앱을 만들었다고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게 카피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위에 제목대로 전공적 합성 들어가 있죠. 네네. 그리고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겠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괄적으로 좀 나가잖아. 네네. 연속성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창체 활동을 봤고요. 그럼 이제 또 교과 세특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을 안 하고요. 보통 1학년 때 8과목 정도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자, 1학년 때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온 능력들은요. 예,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작성해 준 것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이런 능력이 좀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 친구의 적힌 능력에서요. 자, 어떤 이제 국어 수행 과제 중에서요. 자, 한 친구 또는 그룹에서 모르는 부분 또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친구를 강하게 설득한 부분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서 설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설득 능력이 뛰어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득 능력이라고 한번 적어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발표 능력, 경처 능력, 그리고 비평문 작성하고요. 중요한 건 그런 비평문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다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재정립 후 이해를 함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냥 발표까지 했죠. 그리고 말하기 능력이라든지 논리력인지 토론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고요. 특히 국어 책 제목이 벌써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서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던 중 해당되는 책을 찾았고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을 교사가 책 제목까지 같이 넣어줬고 그를 통해서 심화한 부분을 기록해 주셨죠. 네, 항상 이렇게 독서와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렇죠. 좋게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독서 노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수학에서도 이제 뭐 토론 능력, 질문 능력, 경청 능력, 멘토 멘티 활동 1학년이니까 이제 이 부분까지 괜찮은데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기피하는 활동이에요. 남들이 이제 수학 문제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본인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서 참여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활동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멘토 멘티로 잘 풀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에서는요. 자기 주도성이 들어가 있고 발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영어 원서 이해 능력, 전달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보시면서 어떤 능력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렇게처럼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설득 능력, 발표 능력, 경청 능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자, 1학년 통합 사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인터뷰 진행. 네. 찾았잖아요. 그냥 적어 놓아 보시고요. 인터뷰 진행한 다음에 컴퓨터 적석 판서로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컴퓨터로 발표해야 되는 부분에서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정말 잘한다면 본인이 PPT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서로 문제를 해결 능력했죠. 네.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그러면, 식으로 예. 이제 2학년과 3학년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학년, 3학년 보게 되면요. 사회 쪽이 빠져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과학 쪽으로 갔으니까 이 친구는 공대나 아니면 자연 계열을 생각하겠죠. 근데 보시면 1학년 때 뭐예요? 통합사회에서 더 많은 능력들, 활동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적혀있는 생활기록부 과연 요즘 대학에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잠시 후에 뒤에. 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국어에서 보시게 되면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적 학습 및 보충 부분을 정리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특히 2학년 때 수학. 이 친구가 지금까지 제가 보는 사례와 다르게 좀 특이한 게 안에 있었어요. 보통 보면 수학 가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오답 노트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오답 노트 3권을 정리했대요. 이런 것까지 적어주셨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오답 노트를 분석을 했어요. 그 3권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를 찾아서 친구들과 공유했고 응용 문제를 직접 본인이 수업 시간에 만들어서 친구들과 수업을 했대요. 교사 대신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요?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서강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도전 정신도 볼 수가 있겠고 직접 교과심화를 시킬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적인 측면도 어필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실 때, 예, 어느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여기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학교 중에 한 군데 합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모든 활동한 것들을요, 예, 결과물을 제출한 부분이 많이 어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벌써 같은 과목인데 보고서나 조사 내용이 2개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고요. 그래서 3학년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마무리하면서 이게 쫙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그냥 여기에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기존에 창체 활동에서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드러내 줬기 때문에요. 네네. 모든 과목에 또 전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과학에서 조금 다르게요. 예, 분야별 적용 사례 보고서를 쓴과 동시에 실험 윤리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윤리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요. 사회에 본인이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겠다. 창체 활동과 또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했던 그렇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연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학에 와서 내 밑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A라는 학생의 장체와 나머지 세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괜찮은 대학교 상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B 학생을 한번 볼게요. 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창체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예 물음표를 줬잖아요. 전공적 합성이 있나요? 자기 주도성이 있나요? 자, 1학년 때 보면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과학 발표도 잘하고 또래 멘토링도 잘하고 기부 캠페인에 대한 행사 기획까지 했네요. 열정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로봇 제작까지 했어요. 이 친구 로봇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괜찮은데요? 있구나. 네. 예, 그리고 동아리도 어떻게 딱 보시게 되면요. 로봇 구동 원리를 이용해서 투숙기 로봇까지 제작을 해봤네요. 야, 이거 전공적 합성 그냥 드러나는데요? 네. 근데 왜 전공에 물음표를 쳐놨냐? 마지막도 기계 장치에 관심이 있었고 진로 시간에는요. 예, 그리고 2학년 때 보게 되면 자, 2학년 때부터 리더십이 좀 들어가네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어떻게?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었네요. 그리고 독서 토론 잘했고 갑자기 지리적 현상 보고서. 야, 이러면 이 친구는 갑자기 자율활동에서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건축 쪽으로 좀 간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다면 계속 또 확실하게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충분하겠죠. 네. 예. 그리고 근데 또 보니까 3학년 때는 어떻게 2학년 때 진로에서는 미니 발전기를 만들었네. 뭔가 이거 좀 만드는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죠. 왜냐하면 또 건축에서도 이런 발전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뭐 자연광이나 아니면 뭐 자연전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필요하니까요. 근데 3학년 때 또 가보게 되면요. 자율활동이 리더십 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로봇으로 가네요.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는 어떻게 해요? 패시브 하우스 또 건축인데 건축 설계 또는 내진 관련 기법이에요. 야, 이거 복잡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전공적 합성을
물음표를 해둔 거예요. 과연 이게 기계공학과를 넣었을 때 유리할지 건축학과를 넣었을 때 또는 건축공학과를 넣었을 때 유리한지.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주도성이 별로 안 나와요. 활동 내용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다 어떤 내용에서 특히 진로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장치에 관심, 구체화함, 멈췄어요. 알게됨. 예. 근데 저걸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계장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2학년 진로 시간에 미리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친환경 건축의 중요성을 알게 됨.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화 활동이 아니고요. 그냥 나열. 예,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에 대한 어떤 보고서나 어떤 활동이나 실험이 있던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알게 됨으로 적혀 있었어요. 좀 아쉽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3학년 때 보게 되면요. 마무리 그냥 흥미 느끼는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자, 과목들로 가볼게요.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똑같이 갑니다. 보시게 되면요. 국어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냥 다짐만 했대요. 그러니까 활동만 했대요. 그냥요. 그리고 수학 능력 같은 경우에도요. 수학에서도 뭐 질문이라든지 팀별 활동에서 주체적 능력을 했고 조사 발표했고 자료 첨부 능력을 했고 재정립 능력했고 심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뭔가 이제 A라는 학생과는 좀 다르게요. 스스로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수학적 능력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수행 평가하다가 그냥 과제를 낸 느낌? 네. 그런 글투가 좀 많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2학년 한번 볼게요. 2학년에서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이해했으면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냥 2학년 때도 이해한다는 부분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학생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2학년 과학을 보게 되면요. 70% 이상이 그냥 기계 분야라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정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반대로 3학년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갑자기 50% 이상 건축 분야예요. 이 학생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중간에 아니요. 정말 가고 싶대요.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근데 아까 창제에서 못 바꿨잖아요. 기록이 안 됐잖아요. 네. 이렇듯이 그러면 기공으로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50% 이상이 건축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생각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제가 먼저 A라는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전공 적합성이 좀 드러나고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고 연결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는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사례를 B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3학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1, 2학년 걸 보면서 연결성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다음부터 하나씩 완벽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잘 준비된 생활기록부와 겉으로 보기에 멋진 생활기록부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분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케팅과 통계, 사회 문제 해결 등 비슷한 활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별로 크게 보아 갈 수 있는 대학교 레벨들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받은 점수보다 잘 가야 되고 내가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지요. 각각의 전공 학과에 대한 탐구는 동일했습니다만 심화된 생기부와 그렇지 않은 생기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동일한 학업 능력과 관심만 가졌다고 한다면 A 학생도 선발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똑같은 생활기록부를 가져왔다면 그리고 준비한다면 왜 입학사정관이 본인을 뽑아야 할까요? 합격하는 생활기록부의 공통점 제1장 성적의 진실성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성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수상을 받고 기타 서류에 내가 학업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썼고 실제로도 그 과목의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공 관련 활동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해당 교과목의 점수가 좋지 않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대학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높은 성적의 유지 및 점차 발전하는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선호하고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성적이 오르거나 높은 성적이 유지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결과물로 그리고 받아온 학생들이야말로 우수한 인재일 것입니다. 합격하는 생활기록부의 공통점은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성적의 유지 혹은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학문별 경계를 뛰어넘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합격한 생활기록부, 즉 각 학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 기록부를 살펴보면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문과라고 할지라도 이공계열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은 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사회 탐구와 사회문제 탐구죠. 그리고 수학을 엮을 수도 있고 과학과 탐구 능력을 엮을 수도 있으며 영어와 한국사도 엮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융합적 사고 능력이 한 부분에서만 어필되는 것이 아닌 다른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평가 부분에서도 융합적 능력이 보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잘 기록된 생활기록부 기록들이 학년이 거듭할수록 그리고 평가하는 선생님은 다르지만 본인의 능력을 보는 모습이 동일하다면 생활기록부의 진실성과 일관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어 지문 혹은 과학 지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 국어에서 과학적 소재의 비문학을 다루거나 수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수시가 아니더라도 정시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러한 점들이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는 생기부의 요소 두 번째는 학문별 경계를 뛰어넘는 학생이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만약 내가 서영고, 서성한 등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전공성만 가득한 생활기록부인지 아니면 나와 상반되는 학문의 부족함은 보완되고 보충할 수 있는 활동의 근거들이 있는지 방송이 나오는 6월 초에 확인하고요. 8월까지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위권 학생들도 이런 융합적 능력이 있다면 대학에서 정말 좋아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장 교과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대부분 틀린 문제를 다시 풀지 않은 채로 다음 학기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틀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채로 방치가 될 문제들일 겁니다. 대학은 이런 학생들을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을 때는 그 과목의 세특을 탐구활동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내가 교과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보여주시고 2학기 혹은 다음 학년에는 성적으로 증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적 정말 중요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사 연수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진학에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탐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과목 속에서 이 학생이 학업적 역량을 볼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학업적으로 부족하다면 학업을 계획하고 학업 역량의 의지와 뛰어남을 꼭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위의 세특은 한양대학교 가이드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예시 세특입니다. 어떤 탐구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물리2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더 알고 싶어 계획을 세우고 배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교과 심화적 부분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체내화하기 위해 독서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세특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내가 만약 교과 활동이 부족하고 전공이 없다, 그리고 탐구 활동을 내 전공에 맞추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세특을 작성해 보시는 것이 모든 대학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와 한양대가 평가하는 방법이 같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봐 주셔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모든 학교들이 좋아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생활기록부 제3장은 교과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자, 4장은요. 합격하는 생활기록부들을 자세히 보면 이 학생의 성격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다른 학과들보다 꼭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진부하게 좀 들릴 수는 있겠지만요.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 능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꼭 전공을 생기부를 맞추지 않아도 공동체를 리드하는 능력,
수학적 사고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제도와 금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은 세특에서도 드러내면 좋겠으나 비교적 자율활동과 행동 특성에 더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특의 경우는 자신의 학업적 능력과 전공 심화력을 보여줄 수 있고, 동아리의 경우 전공성을 드러내고 탐구 활동을 드러내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의 이런 능력은 자율활동 및 행특에서 드러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과정과 나만의 한 활동이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B 학생의 자율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는 했고 모두 다 한 활동들만 기록되어 있으며 나의 형식의 글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전형적인 B 학생의 활동, 평가받지 못하는 활동들이겠지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계기로 나의 생활기록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했는지 혹은 나열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걸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학생의 자율활동을 한번 볼게요. 자, A 학생의 장점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바로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리더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공성에 관련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로에 필요한 능력들이 보이는 문장들이며 과정과 학생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율활동에서는 나의 전공학과에 필요한 능력이나 소양이 들어가 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생기부 요소 제4장 전공학과와 관련된 내 성격, 내 능력이 드러내자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학생의 자율활동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력과 기획력과 리더십이 충분히 녹여서 있다는 부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장입니다. 대학 공부의 관심과 선행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세특을 보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싶다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집 요강과 정부의 정책은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지만, 합격된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은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의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요약본 맨 마지막엔 포부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야 하는 아니면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떤 연구를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와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좋은 평가, 좋은 생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그 포부에 대한 활동이 드러나야겠습니다. 그런 활동이 드러난다면 교과서에 없는 범위라고 할지라도 세특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대학은 취업을 위한 공간이 아닌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도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를 통해서 학업 능력까지 향상되고, 예, 전공성까지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의 목표입니다. 자, A 학생,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 분석한 것들을 앞쪽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양한 경험이 바로 무기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요, 겉으로는 이해만 하는 학생과 그 목표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공학을 꿈꾸는 학생이라며 만약에 모든 활동을 전기에 맞추기보단 전기공학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센서, 디지털 회로, 논리 회로, 보안 프로토콜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험의 다양성이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닌 한 계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확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들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심화되어야 하고 활동의 참여가 아닌 우수한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보았을 때 활동의 나열보다는 과정의 결과가 드러나 있다면 정말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러내지 못한 활동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3학년 활동의 근거이자 시작점이 되겠지요. 내가 뽑혀야 한다면, 그리고 우수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생활기록부가 합격해야 하는 이유를 생활기록부 속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3학년 활동은 새로운 활동이 아닌 1학년과 2학년 활동의 심화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생활기록부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고 인생입니다. 학교 공부가 지식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두려움보다는 도전을, 그리고 생각만 하는 활동이 아닌 내 생각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합격하는 생활기록부와 불합격하는 생활기록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토리 입시랩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 1대1 방송으로 어머님과 학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